자, 영어로 보는 심리학 오늘 첫 번째 우리 같이 보고 또 이야기 나눌 영화는 라스트 홀리데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 아주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저랑 같이 영화를 보실 때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보셔야 하는지 중요한 등장인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감독은 웨인 왕이라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1950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이게 2000년 이후에 이 감독이 요즘 시대에 맞게 좀 각색하고 다시 리메이크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고요. 이 영화 등장인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위에 보시면은 조지아 버드라는 한 여성이 나오죠. 자, 백화점 주방용품 코너에서 일하는 직원이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자, 조지아 버드가 같은 백화점 또 캠핑용품 코너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 숀 윌리엄스를 좀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숀 윌리엄스도 좀 나오는데요. 제가 이 영화에서 어떤 심리학 내용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잘라낸 장면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그 장면들에 좀 빠져 있는 내용이 이 조지아 버드와 숀 윌리엄스의 그런 어떤 서로 연애하고 사랑하는 이런 장면들은 좀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화를 혹시 따로 보시면 이 숀 윌리엄스와 조지아 버드가 서로 어떻게 연애를 하고 또 어떻게 결혼까지 하는지 그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이 강의에서는 숀 윌리엄스 내용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 보시면은 조지아 버드와 손을 잡고 있는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셰프, 주방장이 나오죠. 자, 푸프 호텔이라는 곳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디디에라는 사람이 이 또 영화에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지아 버드, 숀 윌리엄스, 그리고 셰프 디디에가 이 영화의 아주 주된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이 조지아 버드와 함께 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자, 오른쪽에 딜링스 상원 의원, 스튜어트 하원 의원, 미국의 국회의원 2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 조지아 버드가 일했던 백화점, 그 체인점의 회장, 매튜 크레이건이라는 회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의 애인인 번즈 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로 등장인물들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스트 홀리데이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이제 심리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영화에서 여러분 보셨던 장면인데요. 베이스 점프에서 조지아 버드는 성공하고 크레이건은 실패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호텔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역대 고객 중 가장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녀는 삶의 매 순간을 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죠. 그녀는 진정한 실존주의자예요. 이렇게 펠리페라는 직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진정한 실존주의자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삶의 매 순간을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 조지아 버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진정한 실존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직원은 조지아 버드는 영웅 흉내를 내는 거다. 그래서 그 영웅 흉내를 내는 건 달콤하지만 대가는 톡톡히 치르지. 여러분은 조지아 버드의 3주, 4주간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 순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그냥 너무 무책임한, 너무 이기적인,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너무 쾌락적인 그런 삶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존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듣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전혀 다르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존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실존은요, 사실은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심리학자로서 이 철학적인 접근보다는
보다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심리적인 접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실존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개념적으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존, 내가 실제로 존재한다. 이 실존이라는 말은요, 철학자들 사이에서 종종 본질에 앞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사물, 어떠한 사람, 어떠한 현상을 생각할 때 본질을 많이 따집니다. 그 본질이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야기하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 한번 꺼내서 보시면 지금 2021년에 10,000원은 그냥 밥 한 끼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하면 그 10,000원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전체적인 물가도 상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00원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000원의 가치는 한국에서는 밥 한 끼 정도겠지만 가깝게는 북한이나 혹은 멀리는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것은 굉장히 큰 어떤 의미 있는 굉장히 큰 돈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0,000원의 가치는 사실은 달러로 환산했을 때도 한국이나 북한이나 그리고 아프리카나 그 10,000원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10,000원을 마주하는 그 사람들의 상황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르게 다가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본질과 실존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본다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습들이 있다라고 제가 좀 표현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역할이고 그것과 대비돼서는 존재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심리학 강사로 섰습니다. 그건 제 역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뭐 어머니 혹은 아버지 혹은 자녀 이런 역할로 여러분의 가족관계를 맺고 계실 거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혹은 직원 혹은 중간관리자 혹은 사장, 팀장 같은 역할로 여러분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는 항상 그 역할을 여러분이 수행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은 우리는 모두 역할을 하지만 그 역할 이전에 우리는 하나의 사람이고 하나의 존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 태어난 사람도 없고요. 태어날 때부터 사장으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보기보다는 아, 부모는 왜 저래? 혹은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도 야, 네가 자식이 돼서 그러면 되겠니? 직원들은 사장을 생각했을 때 아, 사장이 뭘 저래? 사장이 생각했을 때는 야, 이 직원 굉장히 불성실한데? 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역할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조직에 있어서 구성에 있어서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역할이 존재하기 이전에 한 사람 자체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역할과 존재로 놓고 본다면 역할보다는 그저 한 사람의 존재 그 자체가 실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사람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마다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정치인들을 비난하거나 혹은 범죄자들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어떠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건 매우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욕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회를 굉장히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낸 적이 혹시 있으시나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고 외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관계는 이별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주변에 누가 떠났을 때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야, 너 너무 많이 슬퍼하는 거 아니냐. 뭐 그 사람이 천년만년 살기를 바랬냐. 사람은 다 죽는 거다.
야, 그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잖아. 그러니 그만 슬퍼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성과 논리,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추상적으로 그 얘기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이성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떠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떠나버리니까 우리는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고요. 이렇게 내가 슬퍼한다고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내가 마주한 경험은 나에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삶이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추상적으로 떠들더라도 내가 지금 이 현 존재로서 느끼는 이 감정은 있는 그대로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성과 논리, 추상적인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이거는 주로 과거나 미래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어땠으니까 이래야 되는 거고 앞으로 너는 어때야 하니까 이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의 관점에서는 과거나 미래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존재와 감정과 경험, 현 존재는 모두 현재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그래, 니네들 말이 맞아. 그래, 그렇지. 사람은 다 죽지. 사람은 다 떠나는 거야. 나도 알고 있었어.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고 무너질 것 같아. 이렇게 주관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실존은요, 바로 존재, 감정, 경험, 현 존재, 또 시간적인 면에서 현재, 그리고 객관이 아니라 주관과 연관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화 초반 장면입니다. 조지 아버드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요리를 막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머릴 쇼, 그 주방장 요리사가 나와서 막 요리를 만들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릅니다. 자, 플레 차파 툴리스를 만들려면 연기가 솟아야죠. 이렇게 조금 뿌리세요. 그래서 조금 뿌리라고 하니까 조지 아버드도 조금 뿌려요. 왜? 아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름 많이 뿌리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맞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요리사가 장난을 친 거예요. 아니면 확 부어버리세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확 부어버렸는데 조지 아버드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냐? 그래도 조금 뿌립니다. 내가 이거 많이 먹으면 건강도 안 좋아질 텐데, 아니, 이거 기름 많이 쓰면 안 되는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뭘 놓치는 겁니까? 지금 내가 현재 여기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아버드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자기는 먹지 않아요. 누구만 줍니까? 옆집 친구와 그 할아버지까지만 챙깁니다. 자, 우리 실존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가보죠. 자, 여러분, 신문을 보면요, 뉴스를 보면은 세상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도 발전하고요, 제도도 발전합니다. 열심히 정치인들이 법을 연구하고요, 더 나은 사회를 고민합니다. 이제 내년에 하게 될 대통령 선거에서도 또 수많은 공약들이 나오겠죠. 그 공약들이 다 실현된다면 아주 한국이 유토피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적에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세상은 발전한다.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발전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머릿속에는요, 세상이 모두 발전한다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고, 내가 좋은 집, 비싼 집이 있으면 노후가 안정이 돼서 행복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할 거고, 세상의 모든 문제는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명사회는 발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리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소외, 그리고 서로에 대한 무관심, 공포, 절망, 불안, 우울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발전하고 문제를 고민해서 해결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떤 그거는 되게 본질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느낌과 감정은 이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폴 틸리히라는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사람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실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네 가지 주제입니다. 죽음, 고립, 삶의 의미, 자유. 여러분, 죽음. 오늘 라스트 홀리데이 이 영화에서 조지아 버드가 자신의 삶을 역할이 아니라 존재로서,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서, 그리고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서 마주하게 됐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갑작스럽게 자기가 사망 선고를 받는 겁니다. 이제 3주나 4주밖에 자신의 삶이 남지 않았대요. 그렇다면 내가 왜 이렇게 아끼고 견디고 또 수그리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 도대체 삶이란 무엇일까? 이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을 고민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죽잖아요, 우리. 그렇죠?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기 사서님도 돌아가실 거고 여기 모든 학습자들은 다 죽어요. 100년 안에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하루를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일상적인 삶의 주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실존이라는 이 중요한 것들을 자꾸 보지 않게 합니다. 일상적인 삶의 주제가 뭘까요? 우리 좀 이 학습자분들 얼굴을 보니까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신체적인 건강, 노후, 또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요즘 계속 뭐 부동산 문제, 그리고 뭐 지원금 문제, 뭐 대통령 선거, 이런 수많은 일상적인 주제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메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크게 인식하지 않아요. 또 고립. 여러분, 요즘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 많이 갖고 계시나요? 요즘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연결감이 많이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계속 핸드폰 하고요, 부모도 더 이상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않고요, 형제끼리도 그렇게 소통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소통이 안 되는 거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로 받아졌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고립감으로 힘들어합니다. 세 번째, 삶의 의미.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은 왜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것의 의미는 뭘까요? 자, 조지아 버드가 베이스 점프를 하는 이유가 뭐였죠? 안내책자에 보니까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한다.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 법적으로는 분명히 자유로우실 거지만 여러분 경험적으로 자유롭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상담센터에서 집단 상담을 주로 합니다. 개인 상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다루지만 집단 상담은 관계의 문제를 다루게 돼요. 그런데 평생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며 살았던 사람이 집단에 오면은 저는 그분에게 그럽니다. 여기에서는 당신이 감정을 표현하고 화를 낸다고 해서 누구도 당신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니까 좀 화를 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화를 낼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어느 위축된 사람한테는 당신이 여기에서 좀 까불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이렇게 좀 마음껏 당신을 드러내봐라. 여기 사람들은 이곳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당신을 이해할 것이고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에게 물리적으로 피해를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봐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감정 표현 못하던 사람은 화를 못 내던 사람은 화도 내보고 좀 까불고 장난치기 못했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사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지아 버드가 그 교회에서 노래를 부를 때에도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긴장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전혀 경험적으로 자유롭지 못했죠. 그런데 자기가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자유롭게 그 노래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서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요. 그런 자유. 그래서 이 실존의 주제를 심리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실존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 실존 치료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겪는 우울과 불안과 모든 심리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실존의 문제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죽음과 고립과 삶의 의미와
자유라는 이 실존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지금의 살아가는 삶과 다른 대안적인 삶을 살도록 촉구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자, 여러분, 실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시간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어디 살고 계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물리적으로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리적으로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삽니다. 상담실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선생님, 제가 옛날에 아이한테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됐을 텐데, 우리 아이가 옛날에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아, 선생님, 제가 그때, 그 직장을 그냥 때려치면 안 됐는데,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 또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사로잡혀 있을까요? 미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치매 걸리면 어떡하죠? 선생님, 저희가 앞으로 직업을 못 구하면 어떡하죠? 제가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몸은 현재에 살고 있는데 마음은 현재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과거를 보상하려고 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를 계속 희생시킵니다. 누구처럼요? 발병하기 전에, 진단받기 전에 조지아 버드처럼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현재를 참고 견디고. 근데 여러분, 과거는 절대 되돌아갈 수 없고요.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미래라고 생각하는 그 날짜가 오면은 다시 여러분의 미래는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늘 현재만 사는 거다.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그때 잘해주는 건데.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나나 내 주변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면 여러분 어떤 걸 후회할 것 같으십니까? 자,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9시 24분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10시 24분에 돌아가신다. 죄송합니다. 1시간 후에 죽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남은 1시간 동안. 지금 한 5분, 10분이면 이 강의가 끝나는데 지금 이 강의를 마지막까지 듣고 끝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부모님한테도 전화하고 형제들에게도 전화하고 친구들에게 그 다음 뭐 전화하고 아니면 여러분 유서를 쓰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시간 후에 내가 죽는다면은 내가 지금 이 도서관에서 이 강의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난 지금 빨리 나가서 뭔가를 준비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지금 바로 나가세요. 지금 빨리 나가세요. 나가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아마 아무도 안 나가실걸요? 왜 안 나가시는지 아세요? 1시간 후에 내가 죽을 일은 없어라고 여러분이 착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누가 합니까? 1시간 후에 죽지 않는다는 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지금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는 것이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고요. 바로 실존 치료에서 지향하는 바입니다. 자, 도미닉 왕자의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셰프 디디에가 시장을 보러 갔는데 조지아 버드가 같이 가죠. 그러니까 조지아 버드가 셰프 디디한테 그럽니다. 당신 생각만큼 사람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디에가 그러죠. 아니에요, 조지아. 그들은 그래요. 조그만 기름종지의 스푼 안에 살면서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구는 크레이건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기름종지 스푼, 기름종지 안에 살면서 우리의 삶은 요건데 마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내담자들에게 상담받으러 온 친구들한테 그래요. 야, 너 그냥 자유롭게 살아. 네가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아봐라. 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너를 그렇게 희생하고 한다고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는다. 그냥 좀 편하게 살아보자. 사실 따지면 너랑 나는 우주의 먼지다. 먼지.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러분 100년 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았던 김 씨를 아십니까? 200년 전에 그 동네 살았던 최 씨를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 100년 지나면 여러분 이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200년 지나면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기억 못합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자, 그렇다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과거 반성도 하지 말고 미래도 준비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를 희생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를 풍부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자, 스피노자가 했다고도 하고, 혹은 스피노자가 안 하고 다른 철학자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다고도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왜 오늘 심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 사과나무를 심는 행동에 의미를 두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에 이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오늘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 오늘을 희생하고 희생하면서 내가 이거 미래에 얻지 못할 거면 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오늘을 사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충동적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조지 하버드가 혼자 사색할 때 그 장면 잘 보시라고 했죠. 저는 심리학자로 활동하는 초반에 알코올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알코올 중독자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치료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독자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실존주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뭐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삶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어디에 뭔가 중독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오늘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 술이 너무 먹고 싶기 때문에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기 위해서 술을 먹습니다. 미래의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술을 먹습니다. 모든 관계를 외면하고 싶기 때문에 술을 먹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꿈만 꾸지 말고 꿈을 현실화하자.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내자는 겁니다. 영화 뒷부분이죠.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면서 거울 앞에서 조지아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넌 정말 운이 좋았어. 원하는 걸 모두 얻진 못했지만 다음 생에선 다른 일을 해보자.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자. 세상을 보는 거야.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돼. 실존의 핵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표현하고,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도 그래요. 선생님, 그 사람이 받아줘야 하죠. 여러분, 그거는 실존주의의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가 있어야 내가 행동을 한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이 없더라도 나는 너 사랑한다. 내가 너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나한테 뭔지 알려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걸 네가 알려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용기 있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하버드는요, 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세상을 보자.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오하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조지 하버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향을 돌아와 개업식을 준비하면서 요리를 할 때 이제 디디에가 왔죠? 그러면서 맛 좀 봐주실래요? 냄새는요? 그러니까 디디에가 난 휴가차 왔으니까 내게 묻지 말아요. 그리고 와인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와인을 콸콸콸 따라요. 아까 영화 초반에 있던 장면과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은 유한하니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되게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엔딩 크레딧 올라가기 전의 장면 보셨을 텐데요. 사람들은 꿈만 꿉니다. 내가 나중에 우리 가족이랑은 나중에 이런 거 해야지. 나를 위해서 나중에.
그러면서 현재를 희생합니다. 물론 여러분, 나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참고 견디는 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사는 의미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의미는 없고 나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만을 희생한다. 그럼 여러분 삶의 방향성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꿈만 꾸지 마시고 그 꿈을 여러분의 현실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